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60대가 되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말주변이 좋지는 않은 편이라 살면서 아무리 필요한 순간이 와도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최근 저희 가족만 알고 있기에는 참 아깝다 생각이 들 만큼 극적인 일이 있었다 보니 자식들의 권유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글을 적으려고 이런저런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둘러보니 세상 참 좋아졌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희 때는 이런 시댁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친한 친구들밖에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하소연하자니 남편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족 욕을 하는 게 되니 싸움으로 번지기 쉽더라고요. 그나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한테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 다들 애 놓고 애 돌보고 하면 만날 시간이 없다 보니 어디다 풀 새도 없이 속으로만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고 댓글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젊은 시절에도 이런 매체가 있었다면 시댁살이를 하던 많은 여자들이 좀 덜 답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다들 저처럼 참고만 살지 않는다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 젊은 시절을 이렇게 바보같이 희생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고요. 요즘은 시대 분위기가 여자들이 옛날만큼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보니 제 상식엔 정말 놀랍고 파격적인 이야기도 많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음에도 어쩜 그렇게 시자 붙은 인간들은 한결같기만 한지 그것도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지점이란 생각도 했네요. 저도 그 시자 붙은 인간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 시부모님은 며느리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전통적인 것에 집착을 하시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엄한 분위기라 비교적 자유롭게 자랐던 제가 적응하고 시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도리를 다 바라고 하드나 무시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딱히 며느리들에게 인간적으로 애정이 있으시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엄하고 무뚝뚝하고 차가운 옛날 어르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사실 저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안에 막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늘 화기애애한 가족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가 시집을 오고 나서는 시댁에 갈 때마다 우울할 정도로 적응을 못했어요. 물론 가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시부모님은 양반이다 싶을 때도 있긴 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내일은 남일보다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니 그런 게 그리 큰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처음 시동생이 결혼해서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 내생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엄청 기뻐했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한편인 느낌이라 시댁에 올 때마다 혼자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온다면 같은 며느리로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시동생이 나이차가 좀 있어서 자연히 동서와 저도 나이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막내라 늘 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동서가 들어온다고 하니 여동생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 첫인상에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동서는 무난하고 밋밋하게 옷을 입는 저와는 달리 너무 화사하고 공주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라 그런 스타일엔 멀리서 동경만 했던 저에게 동서는 정말 신선한 존재였어요. 보기 드문 인형 같은 외모에 나이도 어리니 잘 챙겨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좋아? 뭐 아군이 생긴 기분인 건가? 당연하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 서방님이 내 말을 들어줘. 남자들만 있던 집안에 동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화사하네. 친해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여보. 우리 나중에 동서랑 친해지면 넷이서 여행 같은 것도 가고 하면 안 돼? 나야 좋지. 친해지면 얘기해보자. 남편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는지 동서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동서가 25쯤 결혼을 했으니 남편과 제 눈엔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 부부의 호의 때문인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던 동서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어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늘 감사해요. 아우, 같은 식구인데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친구들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못된 형님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시댁복은 많은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좀 엄해도 이렇게 좋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잘해줘야겠네. 나야말로 동서가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동서가 아니라 예쁜 동생이 생긴 기분이야. 마음을 한번 열기 시작하니 동서는 저에게 정말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느낌이었다면 동서가 어쩐 기점부터는 먼저 연락도 오고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는 일도 종종 생겼어요. 형님, 며칠 뒤에 결혼 기념일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이맘때쯤 결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뭐 하세요?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놨다고 하길래 거기 가서 저녁 식사 정도 할 것 같은데? 와, 정말요? 너무 부럽다. 그럼 그날은 좀 예쁘게 꾸미셔야겠네요? 어허? 아니야. 낯간지럽게 뭘. 결혼 기념일이라고 꾸미고 그러는 건 신혼 때나 하는 거지. 나는 결혼한 지도 꽤 됐고 원래도 딱히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동서도 알잖아. 형님, 신혼이 아닐 때일수록 더 특별한 날에 한 번씩 꾸며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버님도 설레시죠. 우리 사이에 설렘은 무슨. 연애도 오래 해서 설렘은 없어진 지 오래야. 그리고 그렇게 꾸미는 건 동서처럼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나 잘 어울리지. 내가 꾸며봐야 동서 같은 느낌이 나겠어? 세상에, 아니에요 형님.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어느 정도 외모 관리는 해야 서로 안 찔리고 금슬도 오래 간다고요. 뭐 부부 사이에 아예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도 뭐 꾸며본 사람이 꾸밀 줄 알지. 나는 평생 무난한 것만 입고 화장도 많이 안 하고 살았어서 꿈이라고 해도 막상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몰라. 괜히 뭣도 모르고 촌스럽고 안 어울리게 멋부리는 것보단 평소처럼 평범하게 다니는 게 낫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 정말 누구 꾸며주는데 소질 있는데. 아유, 됐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동서. 갑자기 꾸미고 나타나면 나 죽는 줄 알고 남편 기절하겠다. 그러니까요. 아주버님 기절 한번 시켜드려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랑 쇼핑도 하고 데이트도 해요. 저 쇼핑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럴까? 알겠어. 동서는 언제 시간 되는데? 처음엔 결혼 기념일에 맞춰 저를 꾸며주겠다고 성화인 동서와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친해질 겸 겸사겸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 작정한 사람처럼 저에게 옷도 골라주고 화장품도 골라주더라고요. 확실히 잘 꾸미는 사람이라 그런지 골라주는 것마다 확실히 원래 쓰고 입던 것보다 훨씬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와, 형님, 너무 예쁘신데요? 형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게 동서, 역시 꾸며본 사람이 꾸며주니 다르네. 고마워. 오늘 밥은 내가 살게. 동서는 뭐 필요한 거 없어? 오늘 내 것만 너무 사서.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줄게. 정말요? 역시 형님이에요. 그날 고마운 동서 마음에 드는 눈여겨봤던 원피스 한 벌을 선물하고 밥도 든든하게 먹여서 보냈어요. 여보, 오늘 뭐야? 평소랑 많이 스타일이 다르네. 특별한 날이니까 좀 꾸며봤지. 와, 진짜 예쁘다.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릴 줄 몰랐어. 너무 예뻐. 비행기 그만 태워. 부끄럽게. 그래도 당신한테 예쁘단 말 들으니 좋네. 결혼기념일엔 남편의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예쁜 동서가 그날 이후 너무 고맙고 이쁘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동서랑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기 시작했던 시기가요. 형님, 솔직히 제사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힘들지. 요즘은 제사상도 많이 간소화됐는데 어머님은 꼭 전통 방식을 고집하시니까. 진짜 남들이 보면 무슨 제사상이 아니라 잔치상인 줄 알겠다니까요. 저는 요리도 잘 못하는데 지난번에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사를 그렇게 성대하게 지내는 줄 알았으면 이 집에 시집 안 왔을 텐데. 남편은 결혼 전까지 그런 얘기는 완전 입 싹 닫고 얘기 안 해준 거 있죠? 연애할 때 제사 지낸다는 얘기라도 했으면 꼬치꼬치 물어봤을 텐데 진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서 저는 제사 따로 안 지내는 집안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에요? 아, 몰랐으면 더 그럴만하네. 나는 남편이 미리 말해줘서 알고 결혼했는데도 막상 진짜로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제사상 차려보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 동서는 몰랐으면 당황스럽고 더 힘들 수 있겠다. 아무튼 그때 제사 지내는 거 처음 보고 남편이랑 집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짜증나 정말. 그때 정말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형님, 저희가 나서서 어머님이랑 좀 싸워보는 건 어떠세요? 솔직히 진짜 요즘 누가 그렇게 제사 지내요? 음식이 어디가 어디, 위치인도 헷갈리는데 어쩌다 좀 옆자리에 뒀다고 훈수 두시는 것도 그렇고 저 진짜 평생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내가 알기론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이미 시부모님이랑 많이 싸웠다고 알고 있어. 아무리 남자들은 부엌 안 들어온다고 해도 어머님 혼자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며 고생하는 게 보기 좋진 않았나 봐. 지금이야 나도 있고 이제 동서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래. 음식 가짓수가 한두 개도 아닌데 혼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다 하면서 말리는 아들들하고도 싸워서 이겼다는 게 우리가 뭐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어차피 못 이길 거면 그냥 표면적으로 사이라도 좋은 게 낫지 않나 싶어. 어머님이 그런 부분 빼면 다른 집 시어머니에 비하면 꽤 괜찮으시잖아.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다 비슷한 수준의 집에 시집가서 오히려 잘 사는 집이 저런 거에 더 집착 안 하더라고요.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싸우기 싫으시면 제가 싸워볼게요. 제가 싸워서 이기면 형님도 덕보는 거 아니에요? 동서와 친해지니 시댁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참 좋았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참을만 하다는 저의 의견과는 달리 동서는 유독 시댁이
요구하는 며느리의 덕목에 대해 못 견뎌 했어요. 저보다 한 세대 어린 나이라 요즘은 좀 시각이 다른가 보다. 생각하려고 해도 저와 편을 지어서 자꾸 시댁과 싸우려고 하는 동서가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동서가 저를 본인 편으로 생각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친해지고 나니 자꾸 저를 시댁과 함께 싸워줄 아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동서, 그래도 일단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진 참아보는 게 어때? 음식 같은 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동서는 어머님 눈 피해서 중간중간 좀 쉬어. 아, 정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동서도 정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나도 처음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거든. 그 심정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일단 싸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 겉으로라도 사이 좋게 지내는 게 낫잖아. 싸워서 사이 서먹해지면 괜히 남편들이랑도 껄끄러워지고 거기까진 가지 말자. 좋아요. 그럼 저도 형님 봐서 참아볼게요. 동서는 어린 시절 집안이 부유했어서 귀하게 자란 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독 본인한테 일을 시키는 걸 못 견뎠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친정보다 못 사는 시집에서 왜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열받아 하는 것 같았죠. 딱히 곱게 크지도 않은 저도 힘들었으니 곱게 자랐으면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안 싸움 나지 않게 잘 중재를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명절이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들 와라.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형님 오셨어요? 동서, 잘 지냈지?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는데 난리가 난 부엌을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어요. 아니, 어머님이 오자마자 저한테 요리를 시키시잖아요. 나물 같은 거 먼저 미리 해놓으라고. 아, 진짜 일찍 온 게 죄도 아니고 너무 화나는데 형님 생각해서 겨우 참았다니까요. 잘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도와줄게. 아니, 근데 동서, 그런 옷 입고 이래도 괜찮아? 동서가 만나자마자 저를 끌고 가서 못 봤는데 그제야 동서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옷을 좀 공주처럼 화려하게 입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날따라 몸에 살짝 달라붙는 짧은 치마에 치렁치렁한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누가 봐도 명절에 시댁 온 사람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달까요? 이번 명절부터 형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옷은 입고 싶은 대로 입었어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일 시키실까봐 예쁜 옷은 하나도 못 입고 다녔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쁘네. 동서의 옷차림을 보니 왜 어머님께서 오자마자 일부터 시켰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누가 봐도 전 오늘 일 안 해요 하는 놀라운 차림이라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안 싸웠어도 동서가 은근하게 공격을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라면 동서가 또 시댁에 불만을 가지고 폭발할까봐 차마 얘기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옷차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긴 했는데 이미 입고 온 날 이야기하는 것보단 다음에 만나기 전에 얘기해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날 동서는 기껏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도 오자마자 일 시키는 시댁에 너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만 잘 넘기자는 생각이 됐어요. 예,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릿느릿? 그래서 언제 제 사진을 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께서는 동서가 못마땅했는지 자꾸만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에게 한마디씩 하셨어요. 비교적 옷을 덜 더럽힐 수 있는
간단한 일들만 시켰는데도 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 손이 느리긴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일을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기만 하겠어요.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좀 쉬고 계세요. 후딱 다과상을 차려 내놓으니 그제서야 어머님은 자리 잡고 앉아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셨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은 어쩜 이렇게 요리도 잘하시고 집안일로 야무지게 하세요? 제가 정말 한 수 배워야겠어요. 안 해보면 다 그래. 나도 처음엔 동서보다도 서툴렀어. 동서도 하나씩 배우다 보면 금방 늘 거야. 그때까진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늘지는 모르겠어요. 마음 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늘면 되지 뭐. 그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일 안 하는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건 생각보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전 제가 워낙 어머님께 엄하게 배워서 그런지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굳이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동서를 직접 가르치거나 잔소리 하실 일 없게끔 웬만하면 제 선에서 다 가르치고 일을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였어요. 처음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며 고마워하던 동서가 점점 일을 가르쳐주려고 해도 시큰둥해하며 하기 싫은 티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저 오늘은 전 부치는 건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많은 종류의 전을 나 혼자 어떻게 다 부쳐?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아니, 오늘 입은 옷이 진짜 마음 크게 먹고 산 완전 아끼는 원피스거든요. 근데 전 부치면 기름이 많이 튀니까 비싼 옷 망칠까봐요. 당연히 앞치마 해야지. 앞치마 줄게. 아니면 여보로 챙겨온 거 있는데 내 반팔티 빌려줄까? 아니요. 저 피부가 예민해서 다른 사람 옷 잘 못 빌려 입어요. 그냥 전만 좀 빼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네? 동서, 이제야 좀 나 도와줄 만하게 가르쳐놨는데 옷 때문에 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전 혼자 붙이는 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무리야. 둘이서 같이 해도 힘든데 아예 손 떼버리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이 원피스 이제 단종돼서 버리면 다시 사지도 못하는데 형님이 책임지고 다시 구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동서, 말 웃기게 한다. 내가 그걸 왜 구해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전 붙여봤자 손도 느린데 몇 개나 붙인다고요. 맨날 못생기게 붙여서 어머님한테 혼나긴 하는데 이럴 땐 서로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참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잡아다 앉혀놓고 전 붙이라고 강요는 못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머니께 맡겼으면 이런 꼼수도 못 부렸을 텐데 열심히 알려주면 저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당연히 일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고 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있다는 걸 제가 잠시 잊었던 거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땐 동서는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일에 빠져있고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걸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엔 그동안 마음 좋은 형님인 척을 너무 해서였는지 말을 도저히 못 꺼내겠더라고요. 뭐라고? 이때까지 당신 혼자 일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난 왜 몰랐지? 내가 내색을 안 했으니까 식구들 앞에서 티내기엔 어머님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고 나라도 부르지 그랬어. 당신 부르면 어머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 더 난리 나지? 정말 복잡하다. 내가 재수씨 불러서 한번 얘기해볼까? 됐어. 내가 이미 여러 번 좋게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
알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또 그래. 아니, 당신이 재수 씨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이래. 진짜 사람이 너무하네. 그래도 그렇게 일할 때 쏙 빠지는 것만 빼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럼 뭐 하냐고.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가족들 몰래 일은 당신 다 시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지켜봐야겠어.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말한 거야. 괜히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나도 동서랑 관계라는 게 있는데. 관계는 무슨...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놨다가 남편이 하도 노발대발 하는 바람에 당장이라도 식구들에게 알리겠다는 걸 막느라 혼이 빠졌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일 키워서 집안 시끄러워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며느리들만 따로 불러 식사를 하자고 한 날이 있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로 저희 둘만 따로 부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둘에게 고마운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며느리들 늘 고생이 많은데 맛있는 밥 한 끼에 따로 사준 적 없는 것 같아서 불렀다. 어머, 저희가 뭘요? 특별히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너희 정도면 정말로 참한 며느리들이 들어온 거지. 내가 참 다른 건 몰라도 어디 가면 덕분에 며느리 복은 많다는 소리를 듣는단다. 요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집안이 더 많아지고 있다던데 나는 정말 그건 싫어서 말이지. 고생은 좀 하더라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는 거 돌아가신 분들 생각도 하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밥도 지어 먹고 하는 게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 그게 인생의 낙이 되더구나. 너네는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이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머님. 아무튼 다른 집은 이러고 싶어도 며느리들 반발이 심하고 뭐만 했다 하면 며느리 아들내미들이랑 싸움이 돼서 피곤하다는데 니네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 않니? 특히나 큰며느리한테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착실하게 며느리 도리를 해주니 둘째도 이렇게 따르잖니. 둘째는 첫째 하기 나름이니까. 아닙니다. 동서도 워낙 잘 따라줘서요. 그래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를 칭찬해 주시는 말에 기분은 좋았지만 마냥 혼자 칭찬받기 뭐해서 동서도 칭찬하려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겨우겨우 동서를 칭찬했는데 돌아본 동서의 표정이 잠깐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님 팔짱을 끼더라고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 서운해요. 저는 형님도 좋지만 형님만 보고 잘 따르는 건 아닌데 제가 워낙 순하고 둥글둥글하니까 형님이랑 잘 지내는 것도 있죠. 둘째라고 더 첫째 잘 따르나요? 그래, 너도 잘해주고 있으니 둘 사이도 문제없이 잘 지내는 거지. 그러니 둘 다 불렀잖니. 고마워서. 솔직히 우리 집안이 뭐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재산이 썩 많은 것도 아닌데 별 다른 조건 없이 잘해주고 있는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다. 유언장이요? 내 나이도 벌써 내일 모레 80인데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아직 아들들도 모르고는 있지만 내가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사놨거든. 그럴듯하게 줄 거라곤 이거밖에 없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싶었는데 아파트다 보니 두 집 중 하나에 몰아서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팔아서 반반 나눠주자니 그 아파트가 곧 재개발 들어가면 집값이 뛸 아파트라 그러기가 아까워서. 너희 둘 다 며느리 또리를 정말 잘해준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명에게 몰아서 주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너희끼리 상의해서 분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어머나 세상에, 저 그 아파트 알아요, 어머님? 저 어릴 때 살던 동네잖아요. 안 그래도 저 이사 가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분할하지 않고 한 집에만 물려주면 집값이 올랐을 땐 더더욱 욕심이 생겨서 분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특히나 동서는 어릴 때 잘 살았던 자신의 집안 형편을 무척이나 그리워했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동네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눈을 반짝이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만 그걸 이렇게 갑자기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어느 쪽에 줄지는 안 그래도 상의하고 있단다. 우리도 사람인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잘하는 집에 주고 싶은 건 사실이야. 너희가 하는 거 봐서 줘야 하지 않겠니? 대신 못 받는다고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니네끼리 상의해서 나누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전 이건 들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아파트를 받게 된다면 형편이 나아지는 건 시간 문제였지만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팔고 나누는 문제도 골치 아플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걸 받기 위해 동서와 치러야 할 보이지 않는 싸움이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하늘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시댁에 늘 최선을 다했고 그걸 몰라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뒤로 동서는 어딘가 조금 변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늘 제 뒤에 숨어서 일을 하는 척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보여줘야겠다 싶었는지 어머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을 엄청 하더라고요. 여보, 재수씨 말이야. 뭔가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제는 일 좀 맡아서 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 어머님이 잘하는 집안에 재산 물려준다고 하시니까 그거 욕심나서 저러는 거지. 아, 하긴 그렇겠네. 난 또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싶었는데 확실히 그때 이후부터이긴 하네. 역시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뒤로 내가 좀 편해지긴 했어. 맨날 뺀질거리다가 내가 화날 것 같으면 되도 않는 애교로 무마하더니 이제는 일하는 티를 내야 되니까. 예전보단 하는 일이 확실히 많이 늘긴 했거든. 덕분에 좀 덜 힘들긴 하네. 그렇게 지낸 지 2년쯤 되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최근 계속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시고 살이 빠지시길래 걱정이 되어 나를 잡아 검진을 시켜드렸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집안은 뒤집어졌죠. 말기다 보니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사실상 희망은 없는 상태라 몇 달 못 가서 바로 퇴원을 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병원에 묵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 가신 뒤로 가족 모임은 예전에 비해 잦아졌어요. 어머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신경 써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시동생도 다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자 변한 건 동서 한 명뿐이었어요. 동서, 이번 주말엔 내려올 수 있어? 동서 안 내려온 지 꽤 됐잖아. 그 사이에 가족 모임을 벌써 3번이나 했는데 어머님께서 동서도 찾으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 바쁜 거. 남편 내려보내니까 저한테는 이런 일로 일일이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 너무 뵙고 싶죠. 근데 시간이 안 나는 걸 어떡해요? 누구는 시간이 나서 가? 어머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좀 맞춰드리자.
나도 매번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벌써 몇 번 모였는데 동서는 빠진 게 절반 이상이니까 하는 얘기야. 어머님 아버님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괜히 섭섭하게 해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 제가 어머님 댁에 선물 챙겨 보내고 있어요. 꼭 거기 내려가서 같이 시간 보내야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들만 착실히 내려가면 됐지. 제가 보고 싶으셨으면 어머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겠죠. 동서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서 말대로 제가 강요할 일도 아니었고요. 동서가 워낙 내려오기 싫어하니 가족 모임이 잡힐 때마다 매번 서방님과 싸움이 나는지 서방님도 얼굴이 늘 죽상이었어요. 재산 받는다고 한동안 열심히 아양 떨 때랑은 너무 상반된 모습에 기가 막혔죠. 작은 며느리도 시간 내서 한번 내려오거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어머님. 정말로 기가 막혔던 건 재산 분할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없던 시간이 생긴 건지 동서가 바로 내려오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동서는 내심 그동안 가정 모임에 참여 못한 게 불안했는지 그날 차 안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온갖 암 환자에 좋다는 음식과 약재를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었겠지만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시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래도 제가 보낸 선물은 다 잘 받아 쓰셨죠? 제가 자주는 못 왔어도 마음은 항상 어머님 댁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동안 나 몰라라 하고 안았던 사람이 우는 낯으로 입에 발린 소리만 해대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싶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서를 끌고 와서 조용한 데서 한 소리를 했어요. 동서, 사람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동안 오라오라 해도 안 오던 사람이 재산 얘기 하신다니까 와? 아니, 저 안 오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해요? 남편 꼬박꼬박 내려보냈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저보고 오라고 난리예요? 형님은 제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꼴을 보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도대체 동서가 무슨 고생을 언제 했다고 그래? 매번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 시댁에 일 생길 때마다 나서서 처리한 건 난데 동서는 뭔 일만 생기면 내 뒤에 숨어서 같이 일한 척하기 급급했잖아. 어른들 앞에서 티 안 내고 동서 뺀질거리는 거 뒤봐준 건 나야. 그냥 와서 얼굴도장 찍고 시간이나 같이 보내다 가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 어려워요. 제가 무슨 애틋한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자주 와요. 저도 제 인생이 있죠. 저는 솔직히 시댁에 그렇게 좋은 감정 없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며느리들 일 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감정이 어떻게 생겨요? 형님까지 일하시면 저 진짜 형님도 안 봐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저랑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긴 하지만 그냥 그 대목에서 저랑은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벽이 확 느껴졌어요. 여기서 더 싸워봤자 제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둘 다 감정이 상해서 어색하게 있는데 잠깐 후에 어머님이 저희를 다 자리에 앉히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건 둘째네가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동서가 이렇게 시댁에 소홀하게 대하는 걸 보고 저도 기회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매번 제사도 제가 다 지냈고 일 생길 때마다 발벗고 나선 건 저인데 제사는 동선에 다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티를 낼 걸 하는 후회와 서운한 감정이 북받쳤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그래, 형네는 우리보다 잘 사니까. 그런 것보다도 둘째 며느리가 그 동네에 대한 향수가 많아 보여서 너희 매번 천세로 이사 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고 해서 이왕 그렇게 된 거 집값 오를 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살아보라고. 너희 결혼할 땐 집 한 채를 못 해줬잖니. 거기가 살기엔 너무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재개발만 확정나면 집값은 뛸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텨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동서와 시동생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을 굳히고 있었는데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서운하니? 어머, 서운하긴요. 아니에요, 어머님.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만은 말아라. 어머님은 알 수 없는 말씀만 남기셨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집에 빨리 돌아왔어요. 남편도 저도 정말 너무 속상했죠. 아니, 엄마는 어떻게 당신이랑 나한테 이렇게 하셔? 상준이 그놈이 아무리 그 집 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다지만 그걸 떼쓴다고 진짜 줘?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이 그 집을 달라고 떼를 썼어? 그놈 그래서 매번 내려온 거잖아. 당신이 자리 비울 때마다 그 집 달라고 엄마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오죽하면 아빠가 호통도 쳤어. 넌 재산 뺏으려고 매주 내려오냐고. 당신 동생이라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동서나 서방님이나 정말 끼리끼리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순수하게 잘해 내린 우리를 놔두고 걔네한테 재산을 줘? 참, 우리 엄마도 엄마다. 에휴. 그렇게 어머님을 원망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의 유언장에 적힌 대로 이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던 아파트는 동선의 재산으로 넘어갔죠. 동선은 그 아파트에 이사 간다고 아주 싱글벙글 난리더군요. 형님,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이사 가면 놀러 오세요. 아, 배 아파서 못 놀러 오시려나? 그렇게 시댁에 충성을 다 바쳤는데 죽 써서 개중꼴 됐으니까요. 대놓고 저를 비웃는 소리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고 무시했어요. 제가 처음 봤던 귀엽고 공주 같던 동서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얄밉고 못된 여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 제 인생에 복도 없고 뭣도 없다고 생각했네요. 착하게 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얍삽하게 산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니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재개발이 되어 집값이 오른다던 그 아파트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재개발 허가가 안 났고 낡을 대로 낡아 바퀴벌레가 쥐가 득실거리고 비위생적인 것이 소문나 집값이 대폭 하락했거든요.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아직도 서방님과 동서는 그 집에 미련을 못 버리고 개구생을 하며 붙어 살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재산을 넘겨줄 때 아파트 빚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넘겨주신 탓에 빚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혹시 어머님께서 다 알고 계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한테 하셨던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매주 재산을 달라고 떼쓰러 내려갔다던 시동생이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니 코빼기도 안 내비치던 동서에게 상을 주시는 척 벌을 준 게 아닌가 싶네요.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기뻐하던 얄미운 동서의 얼굴을 떠올리니 지금 상황이 아주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에요. 그 뒤로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대로 영원히 안 만났으면 싶네요. 한때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인생은 길게 봐야 하는 거고 사람은 다 자기가 한 짓을 돌려받는 순간이 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것처럼 욕심 많이 내지 않고 열심히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